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전북의 국가 예산이 7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처음인데요. 성과라는 평가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6조 5천억 원에 그쳤던 전라북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북에 배정된 내년도 국가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7조 32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복지에 2조 7천억여 원,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에 1조 2천억여 원, 새만금에 1조 1천억여 원, SOC에 9천억여 원, 융복합 미래신산업에 5천억여 원, 안전환경녹지에 2천억여 원, 여행체험 1번지에 1천억여 원 등입니다. 특히 새만금 남북 동서도로와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 예산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소위 과정에서 9천억을 2천억이 올라가는 1조 1천억까지 만들어서 우리 새만금의 이제 속도를 크게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사업 심사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또 상용차 산업 미래생태계 구축 사업과 무주 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공항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 사업으로 저희들은 메타면제 대상 사업이 되도록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그 다음에는 상용차 부분을 전라북도는 정부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7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가 예산이 9.5%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 예산은 7.1% 증가에 그치고 광주, 전남 등 다른 광역단체 증가율이 1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북의 국가 예산을 살핀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먼저 김송일 행정부지사님, 국가 예산 7조 원, 전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전라북도 국가 예산이 3년 만에 6조 원에서 7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 도 예산도 지금 7조를 돌파를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이제 7.1% 인상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가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하고 일자리 위주로 해가지고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SOC 신규 사업은 억제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국회 심사 단계에서는 세수 결손분 4조 원에 대해서 그 대책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7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조 원을 저희가 돌파하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고요. 또 국가 예산 사업을 발굴을 적극적으로 했었고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또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했었고 또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저희들이 지역하고 연고 국회의원님들 또 도시군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협업 공조 활동을 했던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그 예결위원회 3년 연속 선임이 되셨고 그중에 또 소위 그 어렵다는 소위에 2번 연속 또 들어가셔서 이번 성과를 내는데 적잖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짧게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꼭 제가 금이환영한 기분입니다. 3년 전에 이렇게 선거혁명으로 32년 만에 제가 당선됐을 때 정말 막힌 통로 열고 국가에 홀대받은 예산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등원을 했는데 그 결과 3년 동안의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행운을 얻었고 작년에 이어서 개정 소위 돈이 왔다 갔다 조물딱 하는 그거를 제가 직접 이렇게 담당하게 돼서 많은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로는 과거 제가 등원하기 한 3년 동안에는 6조 원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근데 등원하고 2017년에 2천억 올라가고 그다음에 2018년에 3천억. 내년도 예산이 5천억이 올라가서 6조 원에서 7조 원으로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새만금 예산이 계속 6천억만 해오다가 이제 작년에 9천억 시대 이번에 이제 1조 1천억 시대로 올라가서 새로운 그 희망을 만들게 됐다. 이거는 아마 이제 과거의 일당 독주에서 쌍발통 정치 여러 당이 하나의 힘을 모으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그러한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노력이 예산 전쟁에서 큰 성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 국가예산 국회 심사 김광수 의원님, 예, 뭐 예. 예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파행을 거듭하면서 특히 예. 창구가 제한적인 전라북도가 더 어렵지 않겠냐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는 성과 평가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혹시 김광수 의원님은 야당 의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신 것인데 특별히 의미 있는 성과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 심사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협치의 성과다 이렇게 자화자찬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극한적으로 대립했던 두 당이 사실은 밀실야합했던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조어로 뭐 더불어한국당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막판 심의 과정 속에서 여야 실세 정치인들의 예산 나눠먹기가 너무 극심했다. 특별히 이번에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뭐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던 이해찬 대표의 뭐 세종 수목원 조성사업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어쨌든 이해찬 대표나 이제 물러났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나 또는 뭐 간사를 맡았던 뭐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지역구 예산, 그러니까 그 지역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보건이나 복지나 고용 노동 이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을 지금 지역구 예산으로 돌린 측면이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뭐 정원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제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2017년 예산 만들 때 2016년 말에 개수정 소위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때 경험으로 봐도 정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7.1%가 정량적으로는 큰 증가죠. 그러나 우리나라 예산이 이번에 469조로 수표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 예산 9.5% 증가율에 비해서는 턱없이는 아니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측면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새만금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국회 심사 단계에서 증액되고 특별하게 보면 전주 새만금 고속도로 예산이 2,535억인가 편성돼서 기재부 안으로 올라왔는데 국회 증액 단계에서 1,500억이 증액돼서 4,035억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좀 괄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새만금을 우리가 맨날 이건 국가 사업 아니냐, 국가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새만금 예산 1,180억이 국가 예산이라고 하면 전북 예산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SOC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새만금을 제외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신규 예산은 좀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후일담처럼 듣고 싶은 시간이기도 한데요. 특히 정원천 의원님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거의 단기 필마로 전라북도의 어떤 몫을 지키려고 애쓰신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혹시 이 과정에서 이게 좀 고비였었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대목이 있었을까요? 그런 계기나? 우선은 그게 창구 역할을 하는 개정소위원으로 들어가는 문제부터가 처음에 삐걱거려가지고 또 이번에 이제 연속 들어가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1월 22일 날, 23일 날 소위가 시작이 되는데 22일 날자 마지막 제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행운을 얻었습니다. 막 들어가고 나서 이틀째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새만금 사업의 3가지 그 SOC를 한국당에서 감액 100대 감액 과제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감액을 해버리면 증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장지원 간사 등등 해서 2020년까지 22조를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투자가 너무 적었는데 여기를 깎으면 안 된다.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한국당 전체의 의견으로 이 감액을 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내는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유류세 인하가 1조 2천억, 그다음에 지방세 소비세로 2조 8천에 4조 원의 세수가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감액 다 시켜놓으면 거기에 메꿔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2번이 파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거는 다음으로 하고 그 감액한 거를 증액하는데 뭐 세수 부족은 열애로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증액을 하게 되는 과정. 이런 게 이제 중간중간 과정에서 어려웠고 또 마지막에 저희 이제 야3당이 그 예산에 대해서 보이콧을 했거든요.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재부 차관 만나고 예산실장 만나면서 그건 정치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파행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역이용하는 그런 성과도 냈습니다. 하여튼 고비고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혹시 그 예산 파행 과정이든 아니면 예산 나눠먹기라고 아까 상당히 좀 극하게 표현도 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예산 몫이 좀 반영을 좀 못 시켜서 아쉬운 대목이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산 나눠먹기 측면들이 강했고 어쨌든 국회는 교섭단체가 아니면 목소리가 작아요. 현실적으로 교섭단체들끼리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섭단체로 장벽을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교섭단체 간에 상당 부분들이 다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 과정 속에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야 실세 정치인들이 지역구 예산들을 많이 좀 가져갔어요. 특히 SOC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폐단이 소위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원은 50명이에요. 50명인데 50명 중에 지금 소위 그러니까 개수조정 소위 되게 이제 삭감소위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15명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소소위를 구성합니다. 소소위를 구성하면 예결위원장하고 각 당의 간사들이 모여서 소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증액 심사를 다 해버려요.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뭐 전북에 그랬기 때문에 뭐 전북이 예산이 뭐 적게 뭐 기대했던 것보다도 좀 성과가 약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전국에서 아까 정운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당의 뭐 연동형 비례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싸우는 거고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의 뭐 힘을 모아서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니까 그 싸움 때문에 뭐 새우등 터지는 일들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일 부지사님께서는 이게 정치권의 이런 막후의 이야기도 많이 목격하셨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 활동하는데 상당히 속이 많이 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에도 저희 이제 예산 상주반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산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또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사항들은 또 여쭤보고 하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재부 단계, 국회 단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꼭 반영돼야 될 그런 사업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100대 사업, 또 국회 단계에서는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 한 70대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꼭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또 이제 우리 지역의 연고를 가진 의원님들 또 지역하고 그 연관성이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적극 찾아가서 또 부서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으면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좀 애를 타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7.1% 정도 저희 도 이제 국가 예산이 증액된 것은 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광역 도 단위에서 7조를 넘는 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새만금 예산이 부문별로 보면 아까 기자 보도에서 나왔지만 복지, 그다음에 농생명, 그 다음에 새만금일 정도로 1조 원을 넘었단 말이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새만금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는 따로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예. 어쨌든 새만금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되고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발공사의 민간 매립을 공공 주도 매립과 용지 조성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발공사 예산이 500억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만금은 공공 주도 매립을 중심으로 해서 용지 조성에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새만금 관련 그 SOC 예산들도 아까 지금 제가 전주 새만금간 고속도로 이야기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예산도 대폭 증액되면서 상당히 탄력을 붙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것이 새만금 신공항입니다. 사실은 새만금 하면 가장 핵심이 지금 전북에서 핵심이 신공항인데 신공항 예산이 이번에 빠졌어요. 물론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나중에 예비비로 고려하겠다 뭐 이런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100%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반드시 새만금 예산에 들어갔어야 된다. 그 이해찬 여당 실세잖아요. 대표니까. 이해찬 총리가 지금 충청권 국제공항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뭐 새만금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언이 아닙니다. 이해찬 총리가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분인데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의 견제도 심하죠. 이용섭 시장도 얼마 전에 견제구를 날리는 발언을 페북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새만금 신공항은 정말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됐어야 됐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체 예산을 예타 면제 사항으로 다 통으로 넘어가 버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일 부지사님, 그러면 어제는 그 도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했거든요. 네. 예타 면제를 꼭 이뤄달라. 네. 그리고 오는 전라북도에서도 똑같은 어떤 그 내용의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확정적은 아니고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는 불안한 어떤 그런 사업 진행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네, 새만금 공항 예산이 이제 국회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지난 10월 24일에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광역자치단체 단위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크고 또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선정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11월 중순경에 예타 면제 가능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1순위로다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이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관련 부처하고 논의를 거쳐서 아마 연말쯤 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이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예타 면제 대상이 될 걸로 예상되는 사업은 국회 단계에서 다 지금 그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기를 당정 간에 그런 사업들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일단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런
그렇게 예타가 면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제도 도의회에서 이제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요.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결위에서 예타 면제를 질의를 했더니 김현미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번에 신공항 예산을 꼭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하는 그러한 등등의 내용들이 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2020년까지 끝내야 되는데 2,500억만 태워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한 이제 푸싱을 했고 그래서 1,500억이 증가되고 이번에 SOC만 봐도 뭐 새만금 예산이 대폭 올라가는데 그 SOC의 가장 중요한 공항은 예타 면제 안 되고는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예타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번에 몇십억을 탄다 해도 시간이 더 오래 갑니다. 예타 면제가 돼서 목적 예비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한 2, 3년을 땡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 예타 면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보면 그러면 예타 면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뭐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새만금 신공항은 20여 년 전에 추진했던 김제공항의 연장선상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김제공항이 사전 타당성 검토했고 그다음에 예타 진행했고 부지 매입까지 진행하다가 멈춰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때도 이제 예타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왔고 그것의 연장선상에 지금 새만금공항이 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78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새만금공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반드시 정부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꼭 예산 항목에 들어갔어야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타 면제 조항을 다 일괄적으로 해서 예비비로 쓰겠다. 뭐 이것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기를 암초들은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권 여당의 실세인 이해찬 대표 같은 분이 충청권 국제공항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타 지역의 견제 이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는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정치권과 물론 더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뚫어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복지와 농생명 관련 예산이 뭐 2조 복지 같은 게 2조 7천억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농생명 부분은 1조 2천억을 넘었습니다. 나름 성과라고 보긴 하는데 문제는 그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 그 부분이 그 예산 그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 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전라북도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광주 전남권의 한전공대 그 설립과 맞물려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특히 이건 지역 간의 차별 아니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김광수 의원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기금운용본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 도민 여러분께서 맡겨놓은 노후 자금을 소위 연금을 총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연금이 650조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슈퍼 예산이라고 편성된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약 180조 정도가 많아요. 이게 대단히 큰 돈이죠. 이 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수익을 내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전북과 관련해서는 제3의 금융지를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겠다. 이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 제3의 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 전제 조건이 금융 인력 양성이에요. 금융 인력 양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걸 지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정받으면 이제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오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연기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제3의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에 이제 어렵게 정말 우리 정은촌 연도 노력하고 저도 열심히 이 문제는 이제 제가 갖고 왔던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또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이제 이 문제는 예산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법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 놓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금운용본부 같은 경우도 법으로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한다. 법으로 못 박아 놓으니까 그렇게 흔들기를 하더라도 지금 막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법은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버린 거죠. 그런 명분을 자유한국당에 줘버린 건데 어쨌든 이 법은 전라남도의 한전 공대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 연기금 전문대학을 밟고 한전 공대로 가라. 연기금 전문대학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한전 공대 안 된다. 사실 한전 공대는 학부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더 큰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연기금 전문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천 의원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법안 그것도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고요. 특히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상임위 단계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가요? 그래서 이게 예산과 연동돼서 본다면 방금 김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법으로 먼저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면 좋을 텐데 그게 둘 다 어긋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게 탄소산업진흥원 또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요. 이게 법사위가 상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이제 국회에서 전체 법안이 통과되는데 이번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할 몫이 그겁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에 2억 예산이 타져 있는데 그 법이 뒷바라지 안 되면 또 그게 언밸런스가 일어나고 탄소산업진흥원도 부대에 지금 예산이 많이 타져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대구 쪽에서 한국당 쪽에서 그쪽 구미공단에 지금 탄소산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탄소산업진흥원을 제가 너무 강하게 밀면 탄소산업진흥원이 일로 온다는 생각을 가져서 아주 조용하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그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기초가 이렇게 다져지면서 우리 정치권이 함께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의 미래에 지금 예산이 이번에 국회에서 51개 사업의 신규 사업을 했는데 일테면 뭐 전북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을 3년째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번에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2억이 예산이 트여서 용역비로 됐고 또 뭐 전통미술관, 국립전통미술관을 꼭 전주시장에 해달라고 해서 그걸 막 밀어제끼다가 마지막에 그런 문화체험 전시관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또 3억을 예산을 태우고 그런 예산, 신규 예산이 거의 한 51개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번에 내용적으로는 좀 짭짤한 예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일 부지사님,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 쪽이든 아니면 정부 쪽이든 전라북도에는 국가 예산을 배려해주고 싶어도 그 메가 프로젝트라고 그러나요? 신사업 같은 게 국책 사업이 새로운 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전라북도의 어떤 이번 예산 심사 이제 결과가 끝났으니까요. 그걸 지켜보면서 혹시 전라북도의 이런 한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안, 그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 신산업이 안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 사업을 보면 총 252건에 3,706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사업도 있고 한데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보면은 2조 2,396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결코 새로운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주 잘했다 이렇게 또 저희들이 자화자찬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이렇게 계속 해왔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년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1년 이상 전부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계속적인 저희들이 이 토론회 또 이렇게 회의들을 계속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30년을 내다보고 5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발굴하자 해가지고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왔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 증가율을 비교할 때도 이웃 뭐 호남권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웃 자치단체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광주 전남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에서도 이번 좀 부족했다. 그리고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도 불가피하게 그쪽하고 좀 비교가 되거든요. 이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물론 때로는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소외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 아주 민감한 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항상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면 호남 내에서 소외 지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 때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특별하게 전북의 새만금 신공항 예산 챙기겠고 제3금융 중심지 조성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전북 패싱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새롭게 집권 여당의 맹성을 촉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전북이 이제 7.1%고 광주 전남이 전북보다 증가율이 높다. 그건 현실이긴 하지만 지금 광주 전남의 기본 예산의 총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북보다 지금 현재 굉장히 작은. 아까 김성일 부지사께서 이야기했지만 전남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6조 원대에 막 진입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의 예산은 양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 예산은 그 양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새만금 예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새만금이 국가 사업이라고 하는데 새만금 예산을 빼면 전북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전북목을 찾기 위한 노력들은 뭐 도나 우리 정치권이 또 힘을 합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전라북도의 어떤 몫을 지키면서 전북 발전을 이끌어 나갈 국가 예산 활동 이번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일 부지사님. 네,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항상 지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 또 지역연구의원님들 또 각지에서 활동했던 우리 향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도 의회를 비롯한 시군 의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과정은 정치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운천 의원님 말씀 계셨듯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들이 그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확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온 힘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아주 유용하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좀 아쉬웠던 그런 측면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년에 더욱 열심히 저희들이 분발하겠다.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석 의원님. 예. 좀 전에도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예산 증액만큼 중요한 것이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들 속에 중장기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전북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도나 정치권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새만금 신공항은 새만금 사업 또 전북 발전의 핵심입니다. 신공항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 발언이나 제가 소개드렸습니다만 대외적인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힘을 모아서 새만금 신공항이 반드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운천 의원님. 하나 이런 초점을 한번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19대 총선, 총 19대 국회의원 때는 6조 원을 한 푼도 못 올리고 이렇게 3년 동안 있었는데 20대 와서 3년 동안에 2천억, 3천억, 5천억 해서 6조 원이 7조 원 시대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역시 이제 쌍발통 정치가 개화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예산 담당관 공무원들이 3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무기력했습니다. 근데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이번에 예산을 만들면서 보니까 야, 이제 희망이 있다.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 담당관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의 변화가 앞으로도 전라북도 예산을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께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발전에 국가 예산은 소중한 재원입니다.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특히 더 절박한데요. 최소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담아내는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